9단원 장비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비 구조 챕터가요, 많아요. 왜 많냐? 지게차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다?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는 거죠. 장비 구조만 다 외우면은 일단 기본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2단원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해보시죠. 일단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뭐냐? 지게차의 명칭들이 나옵니다. 지게차의 부위에 대한 명칭. 시험에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인 포크. 포크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전 시간에도 포크 나는데, 포크가 뭐다? 바로 여기 이렇게 이은자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포크다. 이걸로 미침, 우리가 날라야 될, 하역하거나 적재하거나 해야 될 때 쓰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에 포크가 있고요. 그리고 백레스트라고 들어봤었죠? 요게 백레스트입니다. 요게 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스터. 이건 뭐다? 요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지게차가 적재하고 움직일 때 뒤로 약간 하면은 뭐였다? 적재한 화물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뒤로 해주는 거고, 주차할 때 이 마스터를 좀 내려주면 포크가 땅에 딱 밀착되게끔 해준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틸트 실린더가 있고요, 리프트 실린더가 있고요, 그리고 리프트 체인이 있고요, 핑거보드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 요 부분에서에 나오는 명칭들이고,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또 강의를 하겠지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고동 타이어가 있고, 여기 타이어 있지요, 차축 있지요, 그리고 조향 타이어가 있고요, 조향 차축이 있죠. 자, 구동 타이어는 뭐고 조향 타이어는 뭐냐? 조향은 방향을 정하는, 방향을 바꾸는 조향에 대한 부분의 타이어와 차축이다. 구동은 뭐냐? 앞바퀴가 움직여서 이 지게차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게 하는 구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타이어다. 알고 계셔 주셔야 되고요. 그 후드가 뭐다?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를 씌워주는 걸 후드라고 하고, 그리고 균형추, 영어로는 카운터웨이트, 이게 뭐였어요? 앞에 무거운 짐이 실릴 때 고개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무게를 뒤에다 줘가지고 안정하게 해주는 균형추, 즉 카운터웨이터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써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지게차의 이 부위는 알고 가자. 이렇게 한번 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1번 엔진 구조 익히기. 1. 엔진 본체의 구조와 기능.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여기 다 나오죠. 동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으로. 자, 앞에는 지게차의 그런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명칭이었다면, 이제는 엔진 뭐예요?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을 뭐라고 그러죠? 심장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이 심장 같은 엔진의 구조와 기능을 보겠습니다. 동력을 발생시키는 부분,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 플라이휠과 밸브 기구 등, 이거는 엔진 구조에 대한 부분이니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세부사항 봅니다. 실린더 블록, 기관의 기초 구조물, 기관의 전체 수명을 유지, 실린더와 물 재킷 등 각 부품을 장착하는 몸체다. 몸체. 내마멸성, 내식성이 좋고 재질은 추천 알루미늄만큼 특수철이 사용된다. 그럼 실린더는 또 무엇이냐? 피스톤이 상하 운동하는 곳으로 기밀을 유지하며 실린더 헤드와 연소실을 생성한다. 자, 여기서 보여야 될 거는 뭐다?
피스톤이 상하 운동하는 곳. 실린더 헤드와 연소실.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연소실이 뭐다? 우리가 연소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연소실은 연료가 들어가서 폭발을 해서 그 폭발 에너지가 발생하는 그것을 연소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피스톤과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폭발 에너지, 열 에너지가 폭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1. 건식 라이너. 냉각수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실린더 블록을 거쳐서 냉각. 습식 라이너. 냉각수가 라이너 바깥쪽과 직접 접촉. 교환이 용이 냉각 효과 우수. 자, 건식은 뭐다?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습식은 뭐다? 라이너 바깥쪽에 직접 접촉한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는 건식이 뭐예요? 반건조 오징어처럼 마른다. 습기가 우리가 옛날에 유행했던 말 있죠? 안구에 습기가 찬다. 습이 뭐예요? 촉촉한 물기, 습하다. 이런 느낌처럼 직접 접촉.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건은 접촉 안 하고 습은 접촉한다. 그리고 습식은 냉각 효과가 우수하고,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건식과 습식 중에 냉각 효과가 우수한 게 뭐예요? 습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라이너라는 게 뭐냐? 자, 블록과 실린더를 별도로 제작, 창작, 슬리브라고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린더 마멸 시 원인 및 영향. 원인, 흡기, 공기량, 이물질에 의한 마모. 피스톤 및 링 불량에 의한 마모. 기관 윤활유 불량에 대한 마모.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이런 원인들에 의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출력 부족, 윤활유 소모량 과다 증가, 폭발 저하에 따른 압축 압력 저하. 이런 거기 때문에 실린더가 마멸되거나 이런 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실린더는 병 마모와 윈 부분의 마모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실린더가 피스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벽에서 이 실린더가 요 실린더에서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도는데, 그런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 벽이랑 여기가 마모가 심해요. 그리고 폭발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모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벽마모와 윗부분 마모가 가장 크다. 요것도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자, 실린더 헤드. 실린더 피스톤과 함께 실린더 블록에 설치되어 연소실을 형성. 혼합가스 밀봉 및 윤활. 혼합가스는 밀봉, 윤활. 냉각수 노출 방지를 위해 가스킷이 사용된다. 냉각수는 가스킷, 연소실은 밀봉. 실린더 헤드에는 실린더와 피스톤이 함께 블록에 설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연결하는 겁니다. 자, 실린더 헤드 구비 조건. 가공이 쉬울 것, 열 팽창이 적고 강도가 클 것,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가 없을 것. 자, 연소실의 구비 조건. 노크 발생이 적을 것, 평균 유 압력이 높을 것, 시동이 용이할 것, 분사 연료를 짧은 시간에 완전 연소시킬 것, 고속 회전 시 연소 상태가 좋을 것. 자, 완전 연소 중요합니다. 완전 연소 돼야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속 회전 시에 연소 상태가 좋을 것. 고속 회전하면은 연소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럼 고속 회전에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소 상태가 좋아야 돼요. 3번 연소실의 장단점. 연소실에는 직접 분사식과 예연소실식이 있는데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장점은 뭐다? 직접 분사식의 장점, 열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율이 적다. 구조가 간단하고 시동이 쉽다. 단점, 노크 발생이 크다. 연료 사용에 민감하다. 펌프와 노즐 수명이 짧다. 사용 연료에 민감하다. 연료 사용이 아니라 사용 연료에 민감하다. 돼 있어요. 자, 예연 소실식.
운전 상태가 좋고 노크 발생이 적다. 자, 요거와 상대적이죠. 사용 연료에 둔감하다. 역시 요거와 상대적이죠. 고장이 적고 수명이 길다. 수명이 짧다, 수명이 길다. 자, 헤드 구조가 복잡하다. 그리고 냉각 손실이 크다. 연료 소비량이 많다. 예열 장치가 필요하다. 자, 요것들이 있습니다. 자, 연소실의 장단점 가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직접 분사식에 대한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고기 중에 연료율 나오고 소비율 적고 구조 간단 시동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온다? 고장이 적고 수명이 길다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고장이 적고 수명이 긴 것도 장점 같아. 왜? 예열 소실식의 장점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어? 직접 분사식의 장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요게 답인 거예요. 고장이 적고 수명이 길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답이 틀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도 단점을 물어볼 수 있겠죠. 예열 소실식의 단점이 아닌 것은 뭐예요? 노크 발생이 크거나 사용 연료에 민감하거나 펌프와 노즐의 수명이 짧다 중에 보기가 하나 나온다는 거죠. 왜냐? 이 단점은 뭐야? 직접 분사식에 대한 단점이잖아요. 헤드 구조 복잡해, 냉각 손실 커, 연료 소비량이 많아, 예열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는 다 단점이 맞아. 예열 소실식에. 근데 펌프 노즐 수명이 짧다거나 사용 연료에 민감하다거나 노크 발생이 크다는 건 뭐다? 직접 분사식의 단점이니까 이렇게 보기가 나와서 우리들을 헷갈리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알아두면은 한 문제 건진다 이겁니다. 알겠죠? 다음 피스톤 실린더 내에 왕복 운동을 함. 알루미늄 합금 사용 Y합금 LOEX. 알루미늄 합금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이 왕복 운동한다는 거 아시고. 자, 구비 조건이면 그냥 보고 갈게요. 경량이며 강도가 클 것, 고온 고압 잘 견딜 것, 열전도가 좋으며 열 팽창률이 적을 것, 마찰 손실이 적을 것. 자, 이 중에서 마찰 손실 적을 것 중요하지만 열 팽창이 적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열 팽창이 커지면은 피스톤이 어디 안에 있다? 실린더 내에 있다. 이렇게 실린더 내에 피스톤이 있는데 요게 열 팽창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실린더 자체의 압박이 커지면서 실린더가 고장날 수 있는 뭐 균열이라던가 마모가 빨라진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열 팽창률이 적어야 돼요. 아시겠죠? 열 팽창률은 뭐다?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열이 확 올라가잖아요. 막 미친 듯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속된 말로 진짜 미친 듯이 열이 올라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팽창률이 많아져 버리면은 너무 뜨거워. 나는 커져야겠어. 이러면은 실린더가 안 돼요. 나 깨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 팽창률이 적어야 고장이 안 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피스톤의 간극. 피스톤의 간극은 뭐다? 피스톤과 피스톤 간의 이 사이 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린더 안지름과 피스톤 바깥지름의 차이다. 열 팽창을 고려해야 함. 피스톤 간극이 적은 경우 작동 중 유막 파괴로 열 팽창에 의한 피스톤 실린더의 고착이 발생함. 쉽게 말해서 아까 열 팽창 얘기했죠. 어쨌든 고열로 인해 가지고 쇠가 팽창을 하는데 요게 간극이 적어버리면은 피스톤과 실린더의 고착, 피스톤하고 이렇게 실린더의 간극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 고착, 걸려버린다고요. 그래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피스톤의 간극이 클 경우 압축 압력이 떨어져서 블로바이 현상이 발생하고 피스톤 슬랩 현상 발생, 오일 연소로 인한 오일 소비 증가, 오일 수명 단축되어 출력 및 시동성이 저하된다. 쉽게 말해서 틈이 많아져 버려서 거의 밀착이, 사실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가 되게 요 피스톤과 실린더가 의외로 되게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가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커져 버리면 피스톤 슬랩 현상, 블로바이 현상, 오일 연소의 오일 소비 증가, 오일 수명 단축, 출력 및 시동성 저하들이 발생해요. 자, 여기서 피스톤 슬랩 현상이 뭔지 볼게요. 사이드녹 현상이라고도 한대요. 간극이 너무 크면은 행정시마다 실린더 벽을 때려요. 이렇게 여기를 똥똥똥똥 때린다고, 너무 헐렁해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고장이 파손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피스톤 슬랩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여기서 피스톤 간격이 클 경우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왜? 보기에 피스톤 간격이 클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것은 이러면서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나와. 피스톤 실린더가 고착이 발생합니다 라는 게 보기로 나와버려요. 근데 우리는 뭐야? 블로바이 현상, 피스톤 슬랩 현상, 오일 연소로 인한 오일 소비 증가, 오일 수명 단축이 보기로 나오면서 피스톤 실린더가 고착됩니다 라까지 보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클 경우 뭘 기억해라? 피스톤과 실린더가 고착 발생한다. 요거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피스톤 링을 볼게요. 피스톤 링. 한 개의 피스톤에 3개, 5개 한 조로 링홈에 장착된다. 구비조건 내열 마모성 우수, 고열 장력 저하 적어야 돼. 열전도성 우수해야 돼. 실린더 라이너 마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 작용, 기밀작용이 뭐다? 밀봉돼 있는 거. 오일 제어작용, 윤활작용, 열전도작용, 냉각작용을 한다. 종류, 압축링, 연소가스 누출 방지. 이 연소가스가 누출되면 어떻게 된다? 연소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안 된다. 그럼 뭐다? 출력이 저하된다. 요거 생각하시고, 자, 다음 오일링, 실린더 벽의 오일 윤활 조정. 실린더 벽에 오일이 충분히 있어야 얘네들이 쇠잖아요. 쇠야. 쇠와 쇠끼리 부닥치면 깡깡깡깡깡깡 이러면서 마찰이 일어나거나 파손이 일어나겠죠. 그거 방지하기 위해 윤활 오일 작용을 하는데, 이 윤활 오일 작용을 위해서 오일이 들어가는데 그 오일링이 있다. 자, 마모시 발생 현상. 링 간격이 커지거나 오일링 마모시 유막 조절 불량으로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와 연소하며 배기가스가 회백색이 된다. 이 얘기는 오일이 연소실까지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있으면은 요 위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요 피스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폭발, 내려가, 돌려, 그리고 다시 올라와. 이 과정이 되면서 여기까지 오일이 차 있는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가 버려. 그러면은 완전 연소가 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배기가스가 회백색이 돼버리는 불완전 연소 상황이 돼버리면서 출력저하, 고장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피스톤 핀.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하는 핀. 피스톤이 받는 큰 힘을 커넥팅 로드를 통해 크랭크 축에 전달. 종류는 고정식이 있고 반부동식, 전부동식이 있다. 커넥팅 로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크랭크 축에 전달. 소단부 중심과 대단부 중심과의 거리를 커넥팅 로드의 길이라고 하며 길이는 피스톤 행정의 1.5에서 2.3배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고 가시면 돼요. 9번 크랭크 축을 볼게요. 일체 구조로 동력 행정에서 얻는 피스톤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 전달. 동시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에 필요한 피스톤 운동을 전달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다? 일체 구조. 동력 행정에서 얻은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 요거를 외워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일체 구조다. 동력 행정에서 얻은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 전달한다. 그리고 동시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 요 4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구비조건, 고속 행정에 견딜 수 있는 강도 및 강성이 있어야 된다. 내마멸성과 정적 및 동적 평형을 갖춰야 한다. 구성은 크랭크 핀, 크랭크 암, 메인 저널, 평형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화 순서는 사행정 실린더와 우수식 6실린더와 자수식 6실린더가 있다. 자, 여기서 요게 1342 또는 1243을 외우셔야 돼요. 사행정이 많이 나와요. 사행정이.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을 사행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1342로 가느냐 1243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직렬 6 실린더에서 크랭크 축 기준으로 1번과 6번 크랭크 핀이 상가적 위치일 때 3번, 4번 크랭크 핀이 왼쪽의 위치, 이게 좌수식이고요. 오른쪽의 위치 우수식이라고 한다는데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요건 그냥 알아두시고 사행정 실린더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이 요 사행정 실린더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크랭크 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플라이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